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10년 동안 집값 걱정 없는 지역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제가 많이 뵙거든요. 근데 만나보면 집값이 확실히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높게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나 본인이 지금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혹시 가격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이런 부분들 걱정이 많으시고, 내가 사서 갖고 있는 동안에 좀 완만하게 좀 올라갈 수는 있을까, 급등을 그렇게 막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앞으로 내가 거주하는 동안이나 가지고 있는 동안에 쭉 이어갈 수 있는 곳은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시기에 딱 우리한테 필요한 지역들은 도대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적어도 큰 걱정 안 하고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호재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내가 지역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창동, 노원 10년간 서울의 유망 7곳 중에 한 곳인데, 이 중에 며칠 전에 나온 기사 중에요, 창동 아파트값 오르겠네, 오세훈 서울대 병원 유치한다. 굉장히 좀 유명한 이런 병원을 유치한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왜 창동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이만큼 앞으로 뭔가 창동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저 끝자락 아닙니까? 외곽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창동이란 지역에, 노원이란 지역에 왜 이런 유명한 병원이 그쪽으로 갈까라고 보면, 창동이나 노원 지역이 그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결국엔 이게 동부권에서는 중심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창동, 노원만 이렇게 중심지가 되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는 앞으로 향후 10년간에 이렇게 창동, 노원처럼 중심지가 될 더 좋은 지역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려 7군데나 있습니다. 창동, 노원을 포함한 7군데 지역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그 7군데 지역을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7군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7군데 지역이 어딘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군데 지역은요, 이렇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7군데 지역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이는 여기는 창동, 상계, 노원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청량리와 왕십리입니다. 그리고 이 더 아래쪽에 있는 건 잠실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건 용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서 위쪽에 보면 상암, 수색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가산, 대림동이 있네요. 그리고 제일 끝에 왼쪽에서는 마곡지구가 있는 이 지역이, 7군데 지역이 우리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어질 조성이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는 이 7군데 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만큼 이 영향이 좀 많이 받은 지역들, 좀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좀 상승해 있고 집값도 굉장히 고가를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또 집값이 7군데 지역 중에서 저렴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가의 지역도 보지만 또 저가의 지역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발전이 되고 어떤 개발이 되고 여기에선 내가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지역은 창동과 노원역입니다. 이 창동역은 이 왼쪽에 위치한 게 창동역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노원역입니다. 이 창동과 노원역 사이에는 이렇게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서 향후에 여기는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예정이 돼 있고, 여기 또 지천 프로젝트라는 게 향후에 또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GTX, 그 다음에 아레나, 문화시설이 있는 창동역, 오른쪽으로는 의료복합 클러스터와 이런 업무단지가 만들어지는 노원역, 이 두 지역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만들 입지입니다. 교통이 GTX가 들어와서 좋아지고 여기에 업무단지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강북권에서 갖고 있던 가장 큰 단점,
도심과 멀고 일자리가 없다라는 단점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자, 여기 오른쪽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교통은 창동역 GTX, 그 다음에 상업 업무는 이제 상업은 창동, 업무는 노원 쪽에 집중돼서 개발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30평대 기준으로 보면 일단 오래된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30년차 이상의 아파트들 대부분이고, 30평대 기준은 약 한 11억대 정도를 현재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억대 기준의 30평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액이 이제 많이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강북권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좀 평수를 좀 적게 해서 좀 20평대로 좀 도전을 하신다면, 그래도 20평대들이면 8, 9억 정도 수준인데, 8, 9억 수준의 이 정도 좋은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걱정될 금액이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역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돼서 새 아파트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충분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청량리는 이 위쪽에 위치한 게 청량리역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렇게 있는 곳이 왕십리입니다. 근데 왕십리는 이미 10년 전부터도 이 주변 일대가 개발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이 주변 일대 재개발 진행했던 사업지들이 새 아파트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왕십리역 주변은 많이 정비가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또 굉장히 고가화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는 왕십리의 GTX C 노선까지도 신규로 유치한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왕십리의 집값도 한 차례 높여놓은 계기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 일대에 있는 신규 아파트 가격들은 약 한 2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 20년차 정도 되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 지역은 거의 15억대 정도를 굉장히 고가를 하고 있는 지역인 거고, 위쪽에 보이는 청량리역은 상대적으로 GTX가 B노선도 들어오고 C노선도 들어올 만큼 굉장히 이 노선이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상업지역 개발도 주상복합들도 보면 막 거의 60층짜리를 지을 정도로 이런 상업지역 개발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전농 답심리 유타운 같은 경우도 새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도 거의 17억에서 18억대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신규 아파트들을 보면요, 청량리나 이제 왕십리 쪽에 있는 신규는 17억에서부터 20억대라고 보게 되면 청량리의 기존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주변의 환경들이 정비가 많이 안 돼 있고 좀 약간 노후 단지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왕십리보다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30평대 기준입니다. 그러면 왕십리의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한 15억을 하는데 청량리 쪽의 기존이 한 10억, 11억 정도밖에 안 한다면 향후에 시간이 더 지나서 청량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이런 기존 아파트들의 상승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는 청량리냐 왕십리냐 이 두 지역을 놓고서 어디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본다면 저는 청량리 쪽에 있는 기존 아파트가 지금은 좀 더 유리한 타이밍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청량리역에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역세권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보도록 할게요. 삼성역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게 삼성역이고요. 바로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자리는 코엑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블럭이 이제 GBC 타워라고 해서 여기에는 100층짜리 이상 건물을 현대에서 현재 짓고 있고, 현대 사옥이죠. 현대 자동차 사옥이고, 이 코엑스와 오른쪽에 잠실 종합운동장을 연결을 해서 이 지역은 국제교류 복합 지구라는 큰 지구 단위에 있는 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민국을 보여줄 때 가장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고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들어 나가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종합운동장이 개발이 되면 여기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주변에 이제 신규의 건물들이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지역은 관광, 스포츠, 문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 역할을 할 지역은 잠실 쪽이고, 이 왼쪽에 현대차 GBC 이 라인들은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강남권에 엄청난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인접해 있는 엘스나 리센츠 1단지, 2단지, 잠실주공 5단지를 포함을 해서 이 지역대에 있는 아파트 값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25억대 이상의 시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역시도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 현재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뭐 반포라든지 압구정동의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는 걸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이러한 여파들이 잠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잠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차례 가격 상승도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만큼 미래 가치가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지속적인 상승이 진행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 보시죠. 강남을 추격하고 따라잡는 지역이 이제 용산인데, 용산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의 개발 계획이죠. 교통, 업무, 관광, 문화, 이런 개발이 큰 네 가지 테마인데, 업무지구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자리, 요 일대 지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GTX잖아요. GTX B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 용산역, 그 다음 앞으로 D 노선도 이쪽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죠. B, D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곳이 여기고, 그 다음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은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한 6개의 이런 교통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GTX A 노선, B 노선 들어오게 되고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4개가 들어와서 10개의 이 역세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서울, 대한민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입지의 교통 중심지로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코엑스와 같은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역의 변화는 용산 안에서도 국제업무지구나 캠프킴 부지 못지않은 굉장히 큰 파급력을 지닐 곳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을 세 군데를 모두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업무와 교통 이 중심을 한 번에 연결해 주는 게 현재 한강대로입니다. 한강대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에 거의 테헤란로와 흡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이 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이만큼이 개발이 되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지역이 많이 바뀌어 있고, 앞으로 이런 테헤란로를 닮아가는 지역이 또 하나가 있죠. 왼쪽에 보면 여기는 원효대로라는 곳입니다. 앞으로 집가 상승이나 지역의 발전이 많이 좀 주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 업무타운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은 한강대로와 원효대로. 원효대로 쪽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대로변 쪽에 있는 오피스텔도 여기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액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용산에서 이촌동이나 이런 도원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들어가더라도요, 도원동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30평대 기준으로 16억 이상을 굉장히 고가를 하고, 이촌동의 한강변에 있는 대단지의 아파트들이라고 한다면 23억, 이 아파트를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23억, 24억 하다 보니까 쉽사리 우리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좀 소액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오피스텔도,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또 빌라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빌라 쪽은 이런 소액 투자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제 서울역 주변에 이런 후암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왼쪽 좌측편에 있는 청파동, 원효로 1가, 2가, 3가 쪽 라인 쪽으로 이런 다주택 투자들은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용산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지역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구로 가산 대림동입니다. 이 지역들도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업무와 상업 이 두 가지로 개발이 되는데, 업무 쪽이라다라고 한다면은 업무 쪽은 구로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지금 위쪽에 구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가산, 이 두 지역이 굉장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됐죠. 그러면서 수많은 유동인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업무 쪽은 지금 진행이 잘 되어 왔어요. 구로나 가산 쪽에서. 그런데 상업지역이 변변치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시설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위쪽으로 신도림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구로 차량기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차량기지로 인해서 두 지역 간에 좀 많이 단절도 시키게 됐고, 그 다음에 구로 차량기지 주변 일대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또 낙후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향후에는 차량기지 개발과 더불어서 주변에 이런 단독주택이나 노후주택지나,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이런 아파트, 노후 아파트들도 향후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본 지역들 중에서 구로 과산 쪽이 집값은 가장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로 쪽, 구로동 일대에 보면은 차량기지 주변으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 시세를 보게 되면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8억대부터 12억대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8억대는 현재 용적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거는 리모델링 대상이 될 아파트가 될 수 있고, 12억대 정도까지 하는 아파트는 얘네들은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러면 저라면은 지금 좀 저렴한 아파트로 향후의 미래 가치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8억대 정도 아파트도 구할 수 있는 구로 쪽에 리모델링 단지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이제 안양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안양천도 향후에 천변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천변 일대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많이 나올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구로 차량기지가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지역들로 좀 미래를 보고 향후의 발전성을 보고서 좀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다면 저는 구로 쪽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곡지구 쪽의 중심인데 마곡 등촌 가양동입니다. 여기는 마곡지구가 요 사이에 굉장히 중심에 만들어져 있으면서 이 지역에는 향후에 완성이 된다면 2024년 정도면 완성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지역의 총 수요는 한 16만 정도가 예상이 되고, 대신에 수요는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반면에 이 마곡지구 안에 공급된 주택수들은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약 한 2만 가구 정도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이거를 커버할 수 있으려면 인근 지역들이 이제 이걸 대체해 줘야 되는 거죠.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방화동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가양동, 등촌동,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발산동, 화곡동들이 여기는 대체 주거 지역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곡 안에서 시세를 보게 되면 마곡지구 엠벨리들은 신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16억대 정도 시세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거의 없거든요. 발산동이나 화곡동에 있는 뭐 화곡 푸르지오라든지 우장산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단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신규 단지들은 14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올랐죠. 그런 마곡 엠벨리 16억,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발산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14억. 근데 등촌동이나 방화동, 가양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30평대 기준으로 11억대부터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마곡지구에 내가 내 집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저는 가양동이라든지 한강변에 있는 가양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촌 택지지구에 있는 등촌 주공 아파트들을 볼 것 같아요. 이 지역은 마곡지구와 인접해 있으면서 5호선과 9호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 또 가양동과 등촌동 사이에는 CJ 부지라고 해서 여기는 대규모의 코엑스 같은 상업시설이 앞으로 들어올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2대 종합병원 같이 대규모의 이제 병원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5호선, 9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도심까지의 접근성도 좋은 지금은 좀 가장 저렴하면서도 미래 가치가 있는 등촌동이나 가양동 쪽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곡지구는 100% 이제 업무타운으로 개발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거 들어오는 곳이죠. 여기는 뭐 LG를 비롯해서 SOL, 이랜드, 코오롱 기업들이 들어온 업무타운들은 오피스텔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1.5룸이나 투룸 같이 좀 시장 내에서는 희소한 원룸 말고요 1.5나 투룸 정도로 접근하신다면은 소액은 오피스텔, 그 다음 마곡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등촌동이나 가양동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암이네요. 상암 수색. 일단 상암 같은 경우는 이미 상암 DMC가 업무타운 개발이 사실상 거의 완성이 됐죠.
한두 가지는 빼고 나서 거의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고, 상암은 대한민국 방송국들이 모두 몰려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도 수요가 많이 만들어진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위쪽에 북쪽에 있는 이 자리는 수색 뉴타운입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인데, 수색 뉴타운 같은 경우도 바로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들이 상당히 고가하고 있어요. 여기도 최근 나오는 이런 금액대들을 보면 거의 한 16억대까지도 나오고 있고, 기존의 상암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대 정도 나오다 보니까 상암에 있는 기존 아파트나 주변에 인접해 있는 신규 아파트나 모두 다 고가를 하다 보니까 따로 어디를 막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바구니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어떤 거를 하세요라고 솔직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암과 수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발이 되면 될수록 주변의 입지의 가치 높아지고 집값의 상승도 꾸준히 상승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7군데 신중심지 조성 계획이 있어서 향후의 발전이 우리가 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 7군데 지역인데, 여기에서 현재 집값이 가장 좀 낮고 주거 환경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이쪽 가산, 대림, 이쪽 구로 일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좀 저렴한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시간이 지나서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런 아파트 값들도 많이 상승할 수 있겠죠. 또 향후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까지 볼 수 있다 보니까 10억 언더의 이런 아파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로 쪽 일대, 구로 차량기지 주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소액으로 내가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용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서울역 주변이나 청파동 원효로 1, 2, 3가, 4가 이런 지역들 보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효대로 쪽 라인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군데는 마곡 같은 경우도 이 대기업들, 업무타운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도 오피스텔은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 딱 주의하셔야 될 점은, 원룸보다는 이건 빼시고 1.5나 투룸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이런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거의 95%가 원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희소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5나 투룸은 거의 5%, 6%대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굉장히 귀하고, 특히 이런 업무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에서는 차익형으로 전세 끼고 사놨을 때 내가 뭐 1억 정도로 투자를 했어, 매매 갭으로. 근데 차익형으로도 충분히 도전했을 때 수익도 높게 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량리 한 군데 있죠. 청량리 왕십리 쪽에서도 청량리 쪽이 왕십리에 비해서는 또 이런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동부권에서 본다면, 저는 청량리 쪽 인접한 기존에 있는 한 20년 차 되는 아파트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향후에 10년 동안의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이 돼서 집값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지역 총 7군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이 지역 안에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투자하는 이런 예상 지역까지도 한번 뽑아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꽝꽝꽝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이와 같은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